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충청북도가 2차 전지와 반도체 2개 부문에서 정부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합니다. 상반기 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용환 충북지사가 청남대 규제 해제를 강력히 추진하자 뜻밖의 인근 상권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농촌에선 학교에 이어 파출소까지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영동과 보은, 괴산 등지의 경찰 인력도 일부 재배치됩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 충전기의 완충 시간이 제품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소식입니다. 2차 전지 생산액 전국 1위, 반도체는 2위인 충청북도가 정부의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합니다. 국가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충북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결과는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정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은 2차 전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분야의 글로벌 추격차 확보를 위해 산업별로 집중 연구, 육성 지역을 지정하는데 이게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입니다.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비용 지원, 각종 부담금 감면과 입주 기업에 대한 최대 25% 세액 공제 등 각종 혜택이 뒤따릅니다. 전략 산업 등의 지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지, 지역의 주요 산업과 전략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하냐,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냐. 충북은 3가지 첨단 전략 산업 가운데 2차 전지와 반도체 2가지 분야의 특화단지 동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경우 에코프로비엠과 LG 에너지 솔루션 등 70여 개 기업의 활약으로 충북은 생산액과 수출액 모두 국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소부장 특화단지인 청주 오창에 4군데 산단을 연결해 기초연구부터 실증, 제조에 이르는 리튬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선도 기업들의 4조 3천억 원 투자 계획도 강점입니다. 국내 셀 제조 투자 한계에 따라 R&D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충북 오창을 세계 2차 전지 원철 기술 및 생산 공정의 컨트롤 타워로 확장시켜 국내를 넘어 세계를 이끄는. 또 하나의 충북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역시 매출액과 종사자 수 전국 2위에 설계와 제조, 조립검사 등 관련 기업은 180곳을 넘습니다. 청주와 괴산, 음성에 6개 산단을 연계해 메모리와 비메모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특화 단지가 목표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 단지인 용인과의 접전이 예상되는데 SK하이닉스와 네페스, DB하이텍 등의 17조 원 투자 약속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신 있게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충청북도의 첨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특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 선도 기업들과 국회 토론회를 마련한 충청북도는 특화단지 육성 계획을 다듬어 이달 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결과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용환 충북지사가 청남대에서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달라며 40년 만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없애 청남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건데 인근 상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남대를 중심으로 한 대청호 지역입니다. 지난 20년간 규제가 계속 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7가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과 숙박시설, 배 운항 등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용환 지사가 환경부에 요청한 건
청남대를 중심으로 5제곱킬로미터 지역만이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김 지사는 지난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름다운 청남대에서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달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해제가 된다면 청남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사실 이 같은 요청은 처음이 아닌데 환경부가 허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이시종 전 지사가 환경부 장관을 만나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년간 행정적으로 풀리지 않던 문제라면서 이번에는 정치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환 지사의 규제 완화 요청은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환경 규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그 과학적인 그런 어떤 수질 보존 대책이라든지 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요구에 인근 상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놔두고 청남대만 규제를 풀어 음식과 숙박이 가능해지면 인근 문이면 상권이 오히려 망가진다는 겁니다. 청남대의 주차장을 늘리는 문제도 주민과 전혀 상의한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졌고 조만간 대규모 반대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주말에만 장사가 되는데 점심시간에만 지금 그걸 청남대에다 식당이라는 걸 모든 걸 해제를 해서 5km만 해제를 해서 한다면은 지역은 아주 죽으라는 거지요. 환경부는 물론 주민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청남대 규제 완화는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고물가 위기에 대응해 사전 예고했던 공공요금 인상을 줄줄이 철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에 이어 제천시와 보은군은 전년 대비 7에서 10%인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3개월 이상 미루기로 하고 괴산군도 12.5% 인상을 예고했던 하수도 요금을 올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각 시군 부단체장을 면담하며 공공요금 동결이나 인상 시기 조정 등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를 꾸리고 국민의힘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연료비 폭등으로 민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야 감정 대결만 이어갈 수 없다며 박완희 원내대표 등 9명의 대책위를 꾸려 국민의힘과 의회 정상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시의회 절반 의석인 민주당은 시청사 본관동 철거 예산기금 통과에 반발해 상임위원장단 전원이 사퇴하고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는 등 의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과 민주당 소속인 김은숙 부의장 사임권은 오는 13일 청주시의회 제76회 임시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인구 소멸로 인해 사라지는 건 학교만이 아닙니다. 시골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파출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사수작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옥천의 한 시골 마을, 곳곳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파출소 통폐합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인구 2,300여 명의 이곳 면지역을 담당하던 파출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충북 경찰은 전체 8명이 근무하던 이 파출소 인력을 단 1명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1명이 맡다 보니 주간 근무만 가능합니다. 주민들은 치안 공백을 걱정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도 근근히 커버가 되는 상황인데 어떤 노인이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112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금방 와지냐고. 지역별 치안 수요를 고려해 충북 경찰이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인력 재배치 과정입니다. 이 파출소가 받는 주민 신고는 하루 평균 0.5건. 4km 거리의 또 다른 파출소로 치안 업무를 통합해도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CCTV 등 안전 예방 범죄 예방 시설은 늘어가고 좀 더 바쁜 대로 경찰관을 재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좀 이용을 하자라는 통합될 파출소의 관할 구역은 155제곱킬로미터, 증평군 전체 면적의 2배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인구도 5,200명으로 배로 뜁니다. 주민들은 동네 파출소를 지키기 위해 대책위를 꾸리고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부당함을 주장하고 그것마저 안 될 때는 우리들이 실력 행사로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안 수요를 조정하는 충북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주 통폐합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영동과 보은, 괴산, 단양에 배치됐던 인력도 많게는 10명 이상 줄여 치안 수요가 많은 청주와 진천 등지로 재배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매출 장부에서 공무원 명단이 무더기로 발견된 청주의 불법 마사지 업주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업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청주시 청원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공무원과 군인 등 1,200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성매수자 230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때마다 충전용 선을 꼽는 건 제법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무선 충전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 충전기를 조사해봤더니 제품별로 충전 시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가정은 물론 사무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입니다.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올려만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최근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기기도 다양해지면서 이용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케이블이 막 꼬일 때도 있고 일일이 챙겨다녀야 되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무선은 그런 게 없어서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 충전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을 시험해봤습니다. 모두 전자파 같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충전 속도는 차이가 컸습니다. 방전된 스마트폰 환충까지 1시간 38분에서 3시간 51분이 걸려 제품별로 최대 2.4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변 온도를 30도로 높였더니 충전 시간이 모두 4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완충 소요 시간은 제품 간 최대 2.4배 차이가 있었으며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완충 소요 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공통적으로 길어졌습니다. 무선 충전기와 스마트폰 사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도 살펴봤습니다. 벨킨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얇은 일부 금속 이물질을 감지하지 못한 채 충전이 이뤄져 60도가 넘는 발열이 이뤄졌습니다. 무선 충전기와 모바일 기기 사이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무선 충전기의 고속 충전을 위해 전격 입력을 확인하시고 전격에 맞는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제품 제조 연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주의 표시가 미흡한 12개 제품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해당 제품 목록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상으로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화의 전지훈련장